다들 그거 하셨다잖아요. 요즘 다 그렇게 가입해요. 다들 그 정도는 투자하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험 상담을 받을 때, 금융상품 권유를 받을 때, 건강식품을 소개받을 때, 다른 분들도 다 하셨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놓입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들 한다는 건 검증되었다는 뜻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들이 정말 나와 같은 형편입니까? 같은 소득, 같은 건강 상태, 같은 가족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차이가 사라집니다. 나도 똑같이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다들이라는 말 뒤에는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이 압박이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결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나눠 갖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선택한 길이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선택한 길이 정말 안전할까요? 아니면 그건 책임을 덜어주는 말일 뿐일까요? 오늘은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압박에서 벗어나는 구체적 방법을 알아봅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 집단 압박은 세 단계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교 기준을 왜곡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외감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심리적 안전망 제공.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과정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개인의 책임을 집단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방법 1 다수를 근거로 제시한다. 이미 500명이 가입하셨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대부분 하셨어요. 같은 또래분들은 다 진행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판단이 집단의 판단으로 바뀝니다. 500명이 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500명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만 던집니다. 방법 2 검증 과정을 생략한다. 다들 한다는 말은 검증을 대신합니다. 많이 한다는 건 검증되었다는 뜻처럼 들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됩니다. 왜 좋은가요? 나한테 맞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검증 대신 동조가 기준이 됩니다. 방법 3개인 판단을 무력화한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다들 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혼자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집단을 따라가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판단이 약해집니다. 내가 뭘 안다고 혼자 결정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소비자의 약 70%가 개인 판단보다 집단 의견을 우선 고려한다고 합니다. 혼자 결정했을 때 잘못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다수를 근거로 제시하고 검증을 생략하고 개인 판단을 무력화합니다. 그러면 다들 한다는 말이 안전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안전망이 아닙니다. 책임을 나눠 갖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2단계 비교 기준 왜곡.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비교 기준을 왜곡하는 겁니다. 다들 한다는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나는 같은 조건인가입니다. 방법 1 표본 편향을 이용한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다 하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동네 전체 노년층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그 동네는 특정 소득 수준의 사람들만 모인 곳일 수 있습니다.
같은 정보망을 공유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특정 판매자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하지만 다 하셨어요 라는 말은 그 차이를 지웁니다. 방법: 이 맥락을 제거하고 결과만 비교하게 만든다. 옆집 할머니도 그거 가입하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 궁금해집니다. 나도 해야 하나? 하지만 옆집 할머니의 상황을 아십니까? 자녀가 매달 용돈을 보내주는지, 건강보험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른 보험이 몇 개나 있는지, 그 맥락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 비교하게 됩니다. 옆집도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가 됩니다. 방법 3: 예외 사례를 일반화한다. 70대 분이 이걸로 연 10% 수익 내셨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70대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운이 좋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례는 70대도 할 수 있다는 일반론으로 포장됩니다. 예외가 기준이 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표본을 편향시키고 맥락을 제거하고 예외를 일반화합니다. 그러면 다들 한다는 말이 나와 같은 사람들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조건의 사람들입니다. 3단계 소외감 증폭.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소외감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다들 한다는 말 뒤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안 하면 뒤처진다는 겁니다. 방법 1: 안 하면 손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다들 하시는데 혼자만 안 하시면 손해 아닙니까? 이 말의 구조를 보십시오. 안 하는 것 손해, 하는 것 이득. 이렇게 프레임이 짜여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안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는 것이 위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안 하는 쪽이 비정상처럼 느껴집니다. 방법 2: 다른 분들은 벌써라는 시간 압박을 건다. 다른 분들은 벌써 진행하셨어요. 지금 안 하시면 늦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조급함을 만듭니다. 남들은 이미 출발했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만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방법 3: 관계 압박을 동시에 건다. 우리 동네 분들은 다 아시는데 혼자만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무엇을 건드리는 걸까요? 관계를 건드립니다. 혼자만 예외가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만듭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게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관계 유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사회적 소외에 대한 민감도가 젊을 때보다 약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단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손에 프레임을 씌우고 시간 압박을 걸고 관계 압박을 동시에 겁니다. 그러면 안 하면 나만 예외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예외가 되는 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예외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집단 압박이 작동하는 3단계 구조입니다.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비교 기준을 왜곡하고 소외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면 다들 한다는 말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선택이 나에게 맞는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노년에 이 압박이 더 강력하게 작동할까요? 이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압박은 누구에게나 작동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특히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1: 혼자 결정하는 부담이 커진다.
30대가 보험을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가입해도 다시 바꿀 시간이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보험을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가입하면 바꿀 시간이 부족합니다.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낮습니다. 한번 결정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다들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나눠 갖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이유 이관계 유지 압박이 커진다. 젊을 때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관계망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기존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 동네 분들은 다 하셨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대화에서 소외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게 됩니다. 판단이 아니라 동조가 기준이 됩니다. 이유 3정보 검증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30대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습니다. 리뷰를 확인하고 비교 사이트를 보고 커뮤니티에 질문합니다. 하지만 70대는 어떨까요? 인터넷 검색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를 찾아도 어느 게 맞는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말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들 하셨어요 라는 말이 검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검증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유 사책임 회피 욕구가 커진다. 나이가 들수록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를 만회할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30대가 100만 원을 잃으면 다음 달 벌어서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100만 원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에서 빼야 합니다.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수가 무섭습니다. 다들 한다는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설령 잘못되어도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안일 뿐입니다. 손실은 그대로입니다. 이유 5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착각.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할 이유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젊을 때처럼 바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판매자는 그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만 이 조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분들은 벌써 진행하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고 나중에 생각하자가 됩니다. 하지만 일단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노년에는 집단 압박이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혼자 결정하는 부담이 크고 관계 유지 압박이 크고 정보 검증 능력이 떨어지고 책임 회피 욕구가 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다는 말이 판단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다수가 선택한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압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단 압박을 거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들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방법 1. 구체적으로 몇 분이나 하셨나요? 다들 하셨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몇 분이나 하셨나요? 이 질문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뭘까요? 다들을 숫자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판매자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다 하셨어요. 당신 구체적으로 몇 분이나 하셨나요? 판매자 한 50분 정도요. 당신 우리 동네 어르신이 몇 분인데요? 판매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이 사실은 일부라는 게 드러납니다. 만약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이건 숫자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십시오. 숫자를 모르시면 다들이라는 표현은 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 한마디면 대부분 말을 바꿉니다. 방법 2. 그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다들 하셨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왜 이 질문을 하는 걸까요? 비교 대상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판매자 같은 또래분들은 다 하셨어요. 당신 그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판매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요. 당신 저는 75인데 조건이 같을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다르면 조건이 다르다는 게 드러납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자 나이는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상품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십시오. 70세와 80세의 건강 상태가 같나요? 수입이 같나요? 정상적인 상담이라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답을 회피한다면 그건 비교가 잘못된 겁니다. 방법 3. 일주일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들 하시는데 오늘 결정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일주일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효과는 뭘까요? 시간 압박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판매자 다른 분들은 오늘 바로 하셨어요. 내일이면 조건이 바뀝니다. 당신 조건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매자 그럼 손해보시는데요. 당신 손해보는 게 잘못 결정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조건을 유지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만이라는 말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조건이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애초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런 상품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건 강한 압박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이 조건이 없어요.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안 하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럼 안 하겠습니다. 평생 후회할 결정을 일주일도 못 기다리는 건 이상합니다. 방법 4. 자녀와 상의하고 연락드릴게요. 다들 하시는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녀와 상의하고 연락드릴게요. 이 말의 효과는 뭘까요? 외부 검증 장치를 예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판매자 다들 혼자 결정하셨어요. 자녀분들은 잘 모르세요. 당신 그래도 상의하겠습니다. 판매자 자녀분이 반대하시면 어떡하세요? 기회를 놓치시는데 당신 자녀가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자의 태도가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개입하면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자 자녀분께는 말씀하지 마세요.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건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자녀가 알아도 문제 없습니다. 숨겨야 하는 거래는 잘못된 거래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자녀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방법 5.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들 하시는데 안 하시면 손해예요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압박과 실제 손실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판매자 다들 하시는데 안 하시면 뒤처지세요. 당신 구체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 다른 분들은 혜택을 받는데
혼자만 못 받으시잖아요. 당신 그 혜택이 없으면 제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구체적인 답을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손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건 심리적 압박뿐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자 나중에 필요할 때 가입하려면 조건이 안 좋아져요. 그럼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중 조건이 안 좋으면 그때 안 하면 됩니다. 지금 필요 없는 걸 왜 합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판매자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필요 없으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상담받으세요. 하지만 계속 압박한다면 그건 판매가 목적입니다. 이 5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비교 대상을 확인하고 시간을 확보하고 외부 검증을 예고하고 실제 손실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집단 압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조심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판단을 더 천천히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결정을 잠시 멈추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단 압박을 거르는 3가지 원칙입니다. 원칙 1, 다수가 아니라 적합성이 기준이다. 다들 한다는 말을 들으면 조건부 반사처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분들과 내 형편이 같은가요? 나이가 다르고 소득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면 조건이 다릅니다. 같은 선택이 나에게 맞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질문 하나로 비교 대상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한 달 후,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들 한다고 해서 따라갈 뻔했는데 나는 조건이 달라서 안 했어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분들 구체적으로 몇 분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좋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정확히 47명이고 평균 연령은 72세입니다. 나쁜 답변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들 하셨어요. 숫자를 말하지 않으면 다들은 거짓입니다. 원칙 2, 동조는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 안 하면 뒤처진다는 말을 들으면 조건부 반사처럼 이렇게 말하세요. 안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압박과 실제 손실은 다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과 실제로 손해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 질문 하나로 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한 달 후,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손해라고 해서 고민했는데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좋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금 가입 안 하셔도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나쁜 답변은 이렇습니다. 안 하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구체적 설명 없이 감정을 건드리면 압박입니다. 원칙 3, 시간은 내가 정한다. 다른 분들은 벌써 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조건부 반사처럼 이렇게 말하세요. 일주일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빠른 결정이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천천히 한 결정이 좋은 결정입니다. 이 말 하나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한 달 후,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생각했더니 내게 안 맞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신중한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일주일 후에도 같은 조건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좋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네,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나쁜 답변은 이렇습니다. 오늘만 이 조건이에요. 내일이면 바뀝니다. 시간을 주지 않으면 판매 압박입니다. 다수가 선택한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기준은 더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비교가 아니라 적합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0대는 빨리 결정해야 기회를 잡지만 70대는 천천히 결정해야 실수를 피합니다. 다들 한다는 말을 따라가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내게 맞나를 확인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노년은 조심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판단을 더 천천히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결정을 잠시 멈추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